진짜 한 몇 년 만인가 이게 같이 방송하는 게. 한 유튜브 10년 된 것 같은데. 그쵸, 거의 10년 된 것 같죠. 아니 그 MTN에서 처음 제가 방송을 해봤으니까 케이블 방송을 그때 이제 이트레이드 다니고 있다가 예. 그 뭐 이트레이드 증권이 지금 이제 이베스트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에 그때 MTN에서 처음 방송하다가 네. 이제 다른데 한두 군데 케이블은 계속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하게 된 거죠. 2010년도에 방송 시작하셨던 거예요? 내 기억은 그래요. 그때 2010년에. 2010년이네. 되게 오래됐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앵커를 그 장중 방송, 뭐 시황 방송을 2012년까지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9년 전 네. 이야기네. 진짜 10년 전에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스타가 되셔가지고 네. 저희가 간신히 모셨습니다. 간신히.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 모셨는데 네. 최근에 인기를 좀 많이 실감하시죠? 네. 아유 근데 저도 이제 실감은 그 전에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하긴 했어요. 이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댓글 보면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체감적으로 뭔가 딱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책이 판매되는 거 보고 와. 인기가 내가 많구나. 이번에 그때 알았어요. 77가지 질문인가요? 네, 최다 질문 이제 주린이가 알고 싶은 그 최다 질문 이제 77인데. 컨셉도 잘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지금 몇 권 혹시? 그게 일단 거의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아무튼 뭐 교보문고에서 네. 주식 투자 관련된 서적이 1등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다른 뭐 펀드 매니저, 네네. 자산운용사, 막 CIO, 네. 리서치센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염블리가 책을 냈다는데 나오기도 전에 지금 1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럴 줄 몰랐죠. 사실 그렇게까지 책을 많이 사주실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거의 유튜브 조회수는 존리 대표님 거의 따라잡은 것 같고. 왜냐면 저희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조회수 딱 보면. 근데 일단은 존리 대표님 다음이 이제 염승환 부장님 곧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모? 고객들 외모는 잘 모르겠고 네. 전화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나 댓글 같은 거 보면 좋아해 주시는 게 이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든 뭐 직원이든 간에 네. 다들 좀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상 네, 느낌상 네. 뭐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줄 것 같고. 조금 좀 껄끄러워 보이고 네, 어려워 네. 보이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염승환 부장은 그냥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하는 이제 개인 투자 처음 하는 분들이 네. 딱 알기 쉽도록 본인이 뭐냐 알아서 오지랖을 떤대요. 오지랖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친절공사. 그러니까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개인 투자하면서 사실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본인 발품도 팔기도 어렵고 예.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10년간 영업하다 보니까 그게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체득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보를 보고 어떤 보고서가 좋고 이걸 딱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다가 매일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뭔가 그러니까 약간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그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하고 있다는 거. 매일 거의 매일 만날 수 있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트렌드 채널에서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마감 시간을 네. 거의. 근데 처음엔 다 그랬어요. 8월 9월만 해도 네. 그때도 지금은 똑같거든요. 다 처음엔 그랬어요. 저러다 말 텐데. 저거 1시간 정도 못 할 텐데. 첫 반응은 다 그랬어요. 좋은데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도에 그만둔 걸 많이 보셨나 봐요. 그죠. 그 방송 하다가, 매일 한다는 게 예.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사실 제가 휴가 가는 날 빼고는 거의 안 빠지고 매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성실한 것 같고 거기다가 매일 보니까 그냥 가족 같아요. 이제는 어떤 분들이 이제 가족보다 오히려 더 자기가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대화하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염성실, 네, 염성실까지 이제 별명 하나 추가해드려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보면은 조금 돈을 번 다음에 네.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염승환 부장님 같은 케이스는 뭐 김영롱 앵커랑도 이제 친분이 네. 있어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듣곤 하는데 약간 변하질 않으셔서 네. 계속 이제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진심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염블리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죠. 사실은 이제 네. 뭐 속내는 그건데 그 제 전화번호부에 네. 이트레이드 증권 염승환 실장 이렇고 아, 전화번호가 016으로 돼 있는. 아 그랬나요? 아직도 016, 아직도 옛날에. 016.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바뀐 번호를 이제 알게 야, 됐습니다. 옛날 정말 번호, 예. 오랜만에 거의 이제 옛날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는 기분으로 한번 이제 모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슈퍼개미들이 좀 있는데 방송에 전혀 이제 노출이 안 된 슈퍼개미가 이야기해주기를 네. 자기도 염승환 부장 방송을 꼭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니 슈퍼개미 분들이 굳이 왜? 아니 그런 저 뭐 엄청난 전문 투자자가 뭐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아, 그 사람 걸 들으면 시황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된다. 그래서 야, 슈퍼개미도 좋아하는 우리 염블리.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시는 분은. 네. 근데 회사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그 하루에 일과나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방송만 하더라도 저희도 뭐 아까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했지만 매니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매니저 써야 되나? 왜냐하면 섭외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지상파까지 채널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에 주식 투자가 워낙에 붐이다 보니까 요새 9시 뉴스에도 막 주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자분들이 또 연락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떨 때는 이게 스케줄이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내가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많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좀 거절은 또 안 하는 스타일이라 되도록이면 잘 안 하고,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특히 작가분들의 심정을 제가 좀 알거든요. 왜냐면 이거 부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방송은 섭외가 반입니다. 섭외가 맞아요. 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렵게 부탁한 거를 그냥 아유 뭐 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자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작가분들은 윗분의 그 지시를 받고 그쵸, 전화를 했을 텐데 섭외 못하면 또 혼나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단점은 제가 너무 바빠지니까.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근데 어쨌든 뭐 힘들어도 그냥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불러줄 때 언제 있겠냐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냥 진짜 겸손의 미덕까지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시황 준비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시황 준비를 제가 이제 아침에 3프로 TV 나가서 시황을 거의 매일 하시는 매일 하는데 밤부터 하는 거죠. 집에 가서. 그래서 이거 요즘에 이제 잠이 좀 부족한 건 좀 저도 좀 약간 스트레스긴 한데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 그쵸. 이제 아침에 오전 시황을 해야 되니까 또 미국 시장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녁에 이제 뉴스를 그러니까 저는 이동 중에 하는 일이 계속 뉴스 봐요. 이제 저도 이제 보면 그 요즘에 텔레그램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필요 없는 정보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정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발라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모아놔요 계속. 이걸 일단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모아놓나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다 읽어요. 읽은 다음에 내일 방송할 거를 이제 제가 타이핑 치는 거죠. 요약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는 뭐 본지가 저는 한 15년 됐으니까 일상인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증권사. 그래서 그 증권사 보고서 중에 이제 하도 이거 많이 오래 보다 보니까 제목만 보면은 봐야 될 게 딱 보이긴 해요. 이건 봐야 되겠다. 그럼 그거를 PDF로 다 다운 받아 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읽는 거죠. 읽어서 소개하고 아침에 출근해서도 그날 아침에 보고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로 뽑아 놓고. 그러니까 따로 왜냐면 요즘에 방송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몇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회사에서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이동 중이건 뭐고 간에 그냥 읽고 저장해 놓고 그래서 한 번에 요약을 해요. 사실 방송에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도 사실은 뭐 비슷한 직업이기도 하고 휴가 때라든지 잠깐 뭐 한두 시간 핸드폰 못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업무 메시지, 뉴스, 뭐 알림 이게 맞아요. 그럼 또 그거 보면은 스트레스가 쫙 받는 이것도 언제 보나 이것도 언제 소화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또 집에 가서 나중에 소화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꿈도 꿨어요. 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제5원소 보면 그 밀라 요요비치가 이제 외계에서 와서 컴퓨터를 보면서 뭐 몇 분 만에
몇천 년 역사를 다 이렇게 습득하는 거 나오거든요. 아, 진짜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요즘에는 정말. 그러니까 휴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이제 여름 휴가도 사실은 보통 5일 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도 못 써요. 길게도 못 가죠. 못 가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 유튜브 8월에 딱 하고 나서는 휴가를 이제 하루씩 끊었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왜냐면 이게 며칠 공백을 둘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딱 하루 또 휴가를 쓰면 물론 이제 충전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들이 막 쌓이잖아요. 휴가 때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좀 있어요. 맞아요. 아, 그건 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아이들 저는 딸 하나 이번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게 됐는데. 아, 벌써요? 네. 혹시 우리 부장님이 몇 년생이세요? 저는 76. 아, 76이세요? 네, 그럼 엄청 동안이시구나.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네. 한 15살 형님이시네. 그러니까 아이랑도 좀 놀아줘야 되고, 그렇죠. 대화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바빠지면서 안 좋아진 게 주말에도 사실 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주중에 어떻게 써요, 솔직히. 근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쓰는데 거의 이제 책만 썼거든요, 진짜. 10월부터는 책만 쓴 것 같아요. 책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힘들어했죠. 근데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1등 하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돈 잘 벌어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그죠. 단번에 베스트셀러.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이 유튜브 때문에 계속 편집하거든요. 또 기획하고 뭐 막 요약 정리하고 그러면 혼자 다 하세요? 거의 혼자 해요. 그러니까 편집 조금 도와주는 후배가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저만 아니까 또 제가 정리하지. 거의 애들이 우리 아빠가 유튜브에서 처음에는 좋다고 막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아, 참. 그 시황이나 어떤 전략이나 추천 종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뷰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 리서치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라인 영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본부가 이제 디지털 영업을 하는 본부예요. 그래서 그쪽에 속해 있는데 원래 제가 근데 예전부터 2016년부터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이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유튜브 채널 윤조 센터님 하시는 거기에 이제 제가 약간 보조 진행자로 같이 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라고도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애널리스트고 그냥 저희 그냥 개인적인 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그걸 꼭 적어 놓거든요.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뷰입니다. 그냥 저만의 뷰고 그다음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좋게 얘기했는데 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제 사전에 위험 고지는 꼭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종목을 얘기할 땐 보고서만 보여주고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물론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매일 아침에 와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쫙 쓰잖아요. 그럼 다 이제 저는 주로 와이즈 리포트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그 중에 보통 보면 하루에 한 5-6개 종목 정도가 좀 약간 볼만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좀 뭐 매번 비슷하거나 그냥 업데이트하는 정도.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좀 신선한 내용이네.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절대 뭐 그거를 제가 뭐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회사 규정상.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좀 애로점 뭐냐면 안 좋은 보고서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쁘게 쓰니까 뭐라 그러죠? 이 기업은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보고서들 있잖아요. 뭐 사실 그것도 좀 필요한 역할이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서 소개해 주잖아요. 네네네. 그 주주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욕하죠. 근데 그거는 근데 그래도 그냥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댓글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뭐 그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주로서 회사를 뭐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좋아하고. 근데 그거랑 투자는 별개라는 거예요. 팩트만 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죠. 그 절대 그 기업하고 사랑이 빠지면 안 돼. 내가 이 기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분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욕을 먹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창업자인가 대주주인가 사회운동가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아니면 나는 투자자인가 네. 냉정하게 이제 맞아요.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이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 이쪽 주주도 싸우고 이쪽 주주도 막 붙는데 네. 아니 그럼 두 개를 같이 사서 헤징을 하든가 뭐 하면 돼.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뭘 해도 칭찬을 받고 네. 뭐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제 초반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종목 쪽 이야기하면 수익 나잖아요. 고맙잖아. 네. 근데 혹시나 나중에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거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손실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또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 10월에도 그랬어요. 작년 10월에도 증시가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 때문에 쭉쭉 밀린 적이 있었죠. 미국 대선 지금보다 9월, 훨씬 10월. 그때가 안 좋았죠, 분위기는. 네. 그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또 공포에 젖었던 게 2천 깨진다는 얘기도 막 나올 정도였어. 그때 당시에. 막 그러니까 일부 좀 비관론으로 보신 분들이 되게 세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별 이야기 다 나오죠. 네. 뭐. 예. 그때 2,250인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지수가. 대공황 온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저를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뭐 저는 어차피 그냥 증권사 직원이고 물론 이제 제가 경험도 오래됐고 저만의 뷰도 있고 제가 보는 방식도 있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저만의 노하우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알려드리긴 하지만 100% 맞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 그럼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 안 좋으면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락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이 빠지면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뭐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드려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영원히 또 상승할 수도 없고 하락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를 제 방송을 볼 때 아 얘가 맞나 안 맞나 그걸 보지 마시고 논리를 보라고. 아, 설사 틀리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 투자 평생 하실 거면 언젠가 혼자 하셔야 되거든요. 의존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맨날 그러니까 떠먹여 주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그 떠먹여 주는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없어지면 혼자 그냥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진짜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지만 왜 염승환 부장이 이 종목을 좋게 평가하는지 그 어떤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아,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종목의 결과만 보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히 주식 초등학교의 그 채널 개설 취지랑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줄이니를 버핏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예. 구독자를 낚시하는 농담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점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변했어요. 저희가 같이 처음에 방송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종목만 추천받으려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에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마지막 종목 추천할 때 일어나시는 그것만 받아줘가고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상한가 가는 막 이거였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모든 투자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다,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투자가 중요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그 주식 초등학교에 그래도 그때 박세희 전무님도 한번 네네네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이 지금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옛날처럼 그냥 뭐 표현이 그렇죠. 마바라틱하게 뭐 종목 추천 자 이거 무조건 야, 갑니다. 마바라 이거 오랜만에 듣네. 마바라. 예. 네, 그런 방송은 요즘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남산주성님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의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는 당장은 수익에 도움은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어차피 방법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채널 무료 채널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언젠간 레벨업 돼 있거든요. 본인도 맞아요.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초보 때는 뭐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2, 3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몸에 체화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아무튼 이 주식 초등학교도 많이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주식 초등학교 1기 분들,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네. 댓글 남기는 거 보잖아요. 저도 이제 한 반년 동안 쭉 보고요. 예. 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예. 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분들한테 따라잡힐 것 같아요. 저도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심지어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그냥 종목만 찍어주는 거였다면 심지어 유사 투자 자문업 리딩방 하시는 분들조차 막 뭔가 공부하는 맞아, 이렇게 맞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채널 분간이 안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였는데 연불리 우리 연 부장님 정도 되면 네. 대형 증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안 옵니까? 이 여의도 바닥이 엄청 냉정하고 프로들의 세계인데. 그거는 노코멘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코멘트면 드리기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네. 또 EBS 투자자니까 이렇게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프로예요, 프로. 그죠. 그건 뭐 그런. 아니 뭐 K리그 원톱이 프리미어리그 저 맨유에서 입단제한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아니 뭐 회사에서 잘해주고 있어요. 혹시 전 직장인인가 봐요 지금. 어느 순간 그 소속 타이틀이 달라져도 저희는 전혀 이제 이상하게 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는 프로다. 네, 프로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주식 관련해서 좀 만나보신 분들 중에 조금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분이라든지 정말 배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든지 왜냐면 요즘에 만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보면 이게 그 회사로 막 그냥 찾아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똑똑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뭐 안 만나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상담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역시 근데 과거랑은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이 달라진 게 마인드 자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상담했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그땐 주식 투자도 많이 관심들도 없었지만 네. 대부분 마인드가 굉장히 투기적이셨어요. 뭐 사야 돼? 네. 종목 뭐 좀 줘. 잠깐 뭐 2, 3일 아니면 일주일 안에 한 20% 가는 거 있어요. 막 이런 식이었어요. 500% 급등.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마인드 자체가 좀 여유는 있어요. 약간 이제 당장 제가 물어봐요. 이거 당장 수익 내야 되는 자금이냐 물어보면 제가 상담해 본 분 중에 거의 100% 분은 다 뭐 상담 안 해본 분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당장 이 돈 없어도 된다. 여유 자금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몇 년 뭐 괜찮다. 묶여둬도.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줄 쯤 생각하고 있다. 증여까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되게 좀 이렇게 큰 종목들을 많이들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과거랑 다르게. 그쵸. 과거에는 예전에 뭐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확실히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유튜브 때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국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네. 지상파도 가는데 가니까 이 스태프분들도 있고 거기 뭐 네네. 아나운서분들, 네네. 기자분들 있잖아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거의 전 국민 투자 시대에 전 국민. 깜짝 놀란 게 제 방송을 매일 보시는 그 아나운서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국도 이제 방송국의 그 기자나 뭐 모든 스태프분들도 지금 주식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열풍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뭐 물론 그 초빙을 좀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한국에서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좀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사실 증권사 직원으로서는 좀 행복해요. 그런 부분. 왜냐면 작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너무 영업하기 힘들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요새 보면 주식 투자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많잖아요. 네네네. 예전 불과 다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어쨌든 요즘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죠.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는 해요. 사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카페나 식당과 옆자리에서 다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 아파트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 주식 얘기하고 있고 옛날에도 뭐 2000년대 중반쯤에 줄기세포 파동 터졌을 때 온 국민이 줄기세포를 공부했고 광우병 파동 생겼을 때 다 광우병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나중에 그 알파고 AI도 공부하게 됐고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주식을 공부하는 시대. 쏠리면서 맞네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나? 예전에는 휴먼 인덱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이제 비하하는 표현은 절대 아닌데 객장에 지팡이 짚으신 어르신 혹은 이제 아이를 업은 주부 이런 분이 나타나면 휴먼 인덱스로 이거는 고점이다. 맞아요. 지상파 뉴스 헤드라인이 이제
증권 네.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이제 꼭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그거는 한참 전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요즘에 그거 거의 안 맞지 않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번엔 맞았어요. 저번